소금 절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피클은 바키가 미국 형무소에서 깽판 치고 있을 때 갑자기 발견된 원시전사다. 피클은 원래 백악기 시대에 살았었고 수억 년 동안 얼어붙은 얼음에서 강제로 나와 복잡한 기술에 대해 이해해야 했는데 느리긴 해도 서서히 적응할 수 있었고 합기와 같은 일부 무술을 배우기도 했다. 또한 피클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행동력은 모두가 이해할 수 없어서 뛰쳐나간 그를 찾으러 레귤러 캐릭터들이 생고생을 해야만 했다. 게다가 유지로와의 힘 대결을 한다던가 하나야마 힘싸움을 한다던가 바키를 한 방에 날려보내거나 레츠의 다리를 잘라먹거나 카츠미의 팔을 뜯어버렸으며 제게 턱을 분쇄시키는 등 현대인들한테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을 보여주었는데 유지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정작 난타전에서 마지막에 기술을 썼다고 억울하게 판정패 당해버렸다. 맞냐? 나이는 2억살, 키는 245cm, 몸무게는 200kg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말을 못할 정도로 지능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현대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으며 주로 바디랭귀지를 통해 현대인들과 대화를 했지만 피클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 죄의식이나 후회 같은 것을 느끼지 못했다. 단지 본인과도 같은 사람이 없어서 본능적으로 번식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게다가 그는 일반적으로 싸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와 싸운 뒤에 울면서 경의를 표하거나 기도를 올린 말만 못하지 바키월드에서 가장 정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다. 그는 격투 스타일이 없다. 백악기에 무술 따위는 없을 뿐더러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면서 터득한 움직임들이다. 다른 격투가들과 싸움을 통해 현대인이 어떻게 싸우는지 몸소 터득했고 생존을 걸고 싸우는 것에 익숙해진 터라 누가 덤벼도 진지하게 싸움을 임했고 먹잇감에서 놀이 상대로 승격시키면 이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다. 피클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는 최종 형태의 변신은 스피드나 파워가 한순간에 업그레이드가 되어 웬만한 격투가들은 이 움직임에 따라갈 수 없고 클래식한 타격전도 상대가 살짝 방심한 틈을 타서 이길 정도로 격투기에 대단한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때마다 작가가 나머지 인원들을 경험치 팩으로 둔갑시켜버려 이러한 피클의 장점들도 무사시 앞에서만큼은 역으로 단점이 되어 무기를 제외한 일반 격투에서는 피클에게 비빌 수 있는 상대는 한마부자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피클의 먹이를 자처해서 성립된 대결이다. 최상의 컨디션인 상대가 힘 대결을 제안했지만 가뿐하게 날려보냈고 이어지는 잔재주와 화려한 동작들을 통해 인간이라면 죽었을 법한 타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자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완력으로 상대를 안아버리며 어깨를 물어뜯었고 심지어 신발을 벗은 레츠 모드에도 생채기 하나 없이 가뿐히 공격들을 받아냈다. 마침내 크라우칭 돌진 자세로 바꾸면서 현대의 방패와 고대의 창이 부딪혔는데 고대의 창이 현대의 방패를 뚫어버리면서 피클은 승리했다. 문이 열리면서 피클은 앞에 있던 카츠미를 급습했지만 빠른 급소 오연타를 맞아버렸다. 또한 사타구니를 걷어차이며 니키까지 맞아 조금 흔들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발로 카츠미를 날려보냈다. 그렇게 대결이 쉽다는 것을 알았던 피클은 카츠미에게 다가갔지만 마아 찌르기를 맞아 여태까지 느껴본 적이 없던 고통이 발생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 방은 카츠미의 손만 걸레짝으로 만들었을 뿐 피클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또다시 카츠미의 마아 찌르기가 날아와 피클이 다운되어 대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피클은 먹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누워있었고 결국 카츠미의 오른팔을 뜯어내며 승리했다. 지하격투장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빡빡이 하나가 들어와 시비를 걸어서 대결이 시작되었다. 처음은 치악력 대결로 가면서 서로 씹으려 할 때 피클이 우위를 점하여 힘껏 들어올려 던져버렸는데 이후 진심을 다한 제게 어퍼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골격 이슈로 인해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두 번의 공격과 귀가 잘리면서 또다시 처음으로 느껴보는 고통에 피클은 진심 모드로 변해버렸는데 먼지를 일으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속도를 상대가 반응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제게 공격을 이번엔 피클이 똑같이 꽂아버리면서 턱을 박살냈고 대결을 끝내버렸지만 먹이를 먹으러 갔다가 살기 감지를 통해 뒤로 후퇴해서 구경했는데 이것은 제게의 연수 공격을 잘 피했던 것이다. 이후 몇 번씩이나 제기 싸움을 걸었으나 피클에겐 이미 놀이 상대 이하가 되어 기절시켜 옥상에 매달아 버리며 식량으로 둔갑시켜버렸다. 바키의 가벼운 따기로 한 번의 기분이 상한 피클이 공격하며 대결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바키의 여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피클은 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서브 미션으로 들어온 바키를 업고 30m 높이에서 추락하며 바키를 장난감 취급했다. 게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부서질 것 같아 기도를 했는데 이것을 굴욕이라 느낀 바키가 기도한 손을 치면서 대결이 진짜 시작되는가 싶었지만 피클의 장난으로 흐지부지해져서 결국 바키가 편타로 피클을 때려 눕히는 데 성공했다. 이 타격에 화가 난 피클은 크라우칭 자세를 보였지만 정작 작가가 이때 미쳐버렸는지 바키에게 트리케라톱스건과 티렉스건을 선보이며 만화를 저세상으로 보내버렸다. 허나 다행히도 이런 연출은 집어치우고 결국 클래식한 타격 대결을 바키가 제안해 둘은 신나게 치고받는데 정작 기술을 써서 바키를 땅에 패대기쳐 기절시키며 대결은 급마무리되었다. 실험실에서 무사시가 검이 없어서 대결을 며칠 뒤로 미루면서 둘은 지하격투장에서 만났는데 허기진 피클이 무사시에게 달려들 때 무사시의 참격이 달아 둘은
그대로 멈춘 상태를 유지했다. 안면 근육으로 검을 멈추고 주먹으로 무사시를 날렸는데 무사시의 공격이 통하진 않았지만 피클의 얼굴에 자국이 남았다. 게다가 무사시의 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방법을 몰라서 허점이 들통나버려 무사시에게 다시 검을 돌려주는 꼴이 되었고, 그렇게 무사시의 신나는 칼부림 타임으로 바뀌어 피클의 몸은 남아나질 않아 과다 출혈이 일어났지만 출혈 스택으로 승리를 원치 않았던 무사시 때문에 대결은 지속되었다. 게다가 알 수 없는 도발 때문에 피클은 자신을 얕보는 거라 생각해서 최종 형태로 변신했고, 그리하여 단단해진 몸으로 돌격해서 승부를 보려 했지만 정작 단단해져서 죽지 않아 마음껏 뵐 수 있다는 무사시의 행동으로 인해 피클은 두려움을 느껴 빤스런을 택했고, 결국 들어오던 공원의 남자에게 바톤 터치를 하며 대결은 종료되었다. 끝났다.